자, 이제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어, 먼저 시대별로 사회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동하는 무리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다가 신석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 살아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시족 사회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러한 이제 시족과 시족이 만나면 이제 부족이 되는 겁니다. 부족 사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자, 계급이 발생하면서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 연맹 왕국이 탄생을 해요. 자, 여러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군장 국가들 이제 모여서 연맹을 맺어서 왕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자, 가운데는 이제 왕이 있고요. 각 지역은 그 족장들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연맹왕국 때는 왕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거고 각 족장들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 시기에 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국가의 어떤 중대한 문제, 외교라든지 어떤 이제 군사 문제만 이제 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각 족장들이 다스리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연맹왕국입니다. 자, 이 연맹왕국을 이제 지나면 자, 중앙 집권 국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 중앙에 권력이 집중됐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중앙에 누가 있죠? 왕이 있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왕이 이 국가, 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걸 우리가 중앙집권국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중앙집권국가는 자, 결국에는 왕권이 강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이 중앙집권국가의 어떤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 왕위 세습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이런 이제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위를 물려줬다.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율령 반포. 율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법이나 제도를 이제 반포는 이제 알린다라는 거고요. 알려서 한 나라에 똑같은 법, 똑같은 제도로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연맹국 때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되니까 지역별로 법이나 제도가 조금씩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불교를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상을 불교로 통일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토 확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영토 확장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영역을 넓히는 건데 특히 우리 삼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디를 차지하려고 했었냐면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삼국이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 수도를 그러니까 졸본이라는 곳에서 이제 건국을 합니다. 졸본. 자, 그 다음에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평양으로 이렇게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례성, 한강 유역에서 탄생했죠. 이 위례성을 다른 말로 한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웅진, 그 다음에 사비 이렇게 수도를 옮기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에서 이제 쭉 멸망할 때까지 쭉 이제 거의 1000년 가까이 경주가 이제 수도였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신라는 이제 사로국 이렇게 이제 불렸고요. 그 경주를 우리가 금성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라는 거 이제 한번 보고요. 자 여기 위에는 이 각 세기 1에서부터 해가지고요. 요렇게 이제 4세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각 나라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구려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먼저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1세기 후반의 태조왕 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조왕 때부터 그 중앙집권 국가에 어떤 특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뭐 옥저를 정복을 하면서 이제 영토도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자,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부족이 이제 연맹을 맺어가지고 탄생한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뭐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이렇게 해서 5개의 부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지 말고 여기 이제 이 게르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이 게르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왕위를 세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자기 형제한테 물려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2세기 후반에 이제 고국천왕 때 와서는 자, 부자 왕위 세습 체제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 형제 상속보다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왕권이 강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살펴볼 거는, 자, 부족적 성격의 오보를 행정적 성격의 오보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부족적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맹왕국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지역을 그 족장들이 다스리는 거. 근데 그걸 다 이제 없애고요. 그냥 행정구역상으로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만 나눴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더 강해졌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대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곡식을 나누어 주는 건데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요. 가을에 다시 갚아라. 조금 이자 조금 쳐가지고 요게 이제 진대법입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도 이렇게 진대법과 같이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다 있어요. 이름만 조금씩 달라지고요. 자, 그리고요. 3세기 지나서 이제 4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자, 미천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랑랑을 점령했다. 랑랑군이죠.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고구려 고구려가 아니라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고조선의 옛 지역에다가 한 나라가 4개의 군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게 한사군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 한사군 중에서 여러분들은 요 랑랑군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랑랑군이 이제 313년에 이제 미천왕이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국원왕 같은 경우에는 이때 4세기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근초고왕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평양성에서 이제 전사를 합니다. 돌아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 고국원왕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국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다시 이제 고구려가 좀 이제 국력을 이제 높이고 어떤 이제 중앙집권 그런 이제 체제의 틀을 마련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림왕이에요. 자, 소수림왕의 업적은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엄청 잘 나오는 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소수림왕의 업적 3가지 잘 기억을 하고요. 자, 불교수영, 그 다음에 율령반포, 그 다음에 태학설립 요렇게 그 3가지 그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태학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립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역사상 최초의 국립학교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진이라는 나라한테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전진이 무엇인지 전진은 이제 중국 그 여러 이제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국 나라를 좀 이제 알면은 역사를 공부할 때 좀 이제, 좀 편합니다. 좀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내려와서, 자, 중국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나라다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근거가 되는 어떤 유물 유적이 발견되지 아직 않아가지고 기록으로만 좀 있어가지고
어, 그 이제 그 세계 역사학자들은 잘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역사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상나라 때부터예요. 자, 이 상나라가 우리가 이제 중국 문명, 황허 문명, 자, 황허 문명이 바로 이 상나라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상나라 다음에 있었던 나라는 뭐냐면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자, 주나라 다음에 이렇게 주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내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음. 자,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기의 역사를 쓴 역사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역사책 이름으로 춘추 전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자,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자, 이 진나라가 이제 최초로 이제 황제라고 이제 불렸던 또 중국 최초로 통일을 했던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시 황제 좀 들어봤죠? 그 진나라예요. 자, 근데 이 진나라는 15년 만에 망하고요. 다시 중국이 크게 초나라, 한나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다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한 400여 년 정도 있었던 나라예요.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잘 잡혀서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국이 다시 세 개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 위, 촉, 오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자, 위나라가 이제 조조, 총나라가 유비관우 장비, 그다음에 오나라가 손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위나라가 먼저 총나라를 멸망시켜요. 멸망시킨 다음에 나라 이름을 진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진이랑 앞에 진시황제의 진이랑은 전혀 별개의 국가입니다. 한자 자체가 달라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나라예요. 자, 이렇게 진이라고 이름 바꾸고 나서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진나라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진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 바깥에 보면 이제 유목민족들이 사는데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5개의 유목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호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오호들이 만리장성 부근까지 내려와서 나라를 세워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16국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오호 16국 시대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를. 자, 이렇게 되니까 진나라가 중국의 수도는 기본적으로 황허 주변. 잠깐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중국은 보통 황허, 양쯔강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여기 황허 일대 여기에서 이제 수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나라들이. 근데 자, 지금 이제 5, 16국이 여기 좀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만들게 되니까 이 진나라가 수도를 여기 양쯔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자, 남쪽으로 물론 내려왔지만 이제 우리가 동서로 따졌을 때 동쪽으로 더 옮겨졌죠.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동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동진은 다시 이제 송, 제, 양, 진 요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고요. 자, 이 16국 같은 경우에는 이 5호 중에서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 북이가 이 16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자, 북이는 다시 동서로 나눠집니다. 동이, 서위. 자, 동이는 다시 북제. 다시 써볼게요. 북제 이렇게 되고요. 서위는 북주.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이 바뀌어져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중국 나라가 되게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자, 보면은 결국에는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지금 진나라가 다시 통일했잖아요. 근데 진나라는 다시 원래는 위나라였잖아. 그래서 위, 그 다음에 진 이렇게 하고요. 남쪽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북쪽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남조, 여기를 북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대략 한 3세기부터 한 7세기 정도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걸 이제 통일한 게 이제 어떤 나라냐면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자, 수나라는 한 30년 정도 있었어요.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들어서고요. 당나라 다음에
잠깐 뭐 5대 10국이라고 해서 잠깐 이제 그 혼란기가 찾아오는데 그 혼란기를 지나서 이제 중국에 어떤 나라가 들었었냐면 송나라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이 이제 중국을 이제 지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고요. 명나라는 여기 그 중국 사람들이 세운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는데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진족, 다른 말로 만주족이라고 얘기해요. 자, 청나라가 이제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요. 현재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자, 중국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확인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나라만 이렇게 별개로 알면 우리나라랑 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여기 상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음. 자, 그러다가 우리 고조선이 누구한테 멸망했다고 얘기했죠? 여기 한나라한테 멸망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조선이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한나라랑 이제 막 겹치는 요 상황에서 이제 뭐 연맹왕국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삼국시대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삼국시대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쭉 가요. 쭉 가서 당까지 갑니다. 당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이제 통일신라죠.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가 요 당나라 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통일신라. 와, 그 다음에 우리 북쪽에 발해가 있었던 그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시대. 자,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예요. 자, 명나라 때 이제 조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쭉 가고 거의 청나라 거의 멸망하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중화인민공화국 요때 되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중국 나라와 우리나라 이렇게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봐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공부할 때 이제 중국 나라들이 등장하면 어느 시기구나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소수리방의 업적 중에서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진은 어떤 나라냐면 여기 5호 16국, 요 16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진. 참고로 이제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북쪽 계열 유목민족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했어요. 여기 남조랑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파악을 하세요. 여기.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다시 이제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소수리망이 불교를 수용했다. 전진으로부터 그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또 설립했다. 자, 소수리망 다음 이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이름 자체로 자,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디까지 영토를 이제 확장했냐면 자, 서쪽으로는 요동까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만주까지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으로는 한강 이북까지 이제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광개토대왕이 이제 연호라는 걸 처음 사용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나라들 중에서 이 연호라고 하는 거는 그 해를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연호라는 거는 그 원래 중국 황제들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황제들 어떤 고유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광개토대왕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관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영락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이제 부르냐면 자, 광개토대왕이 지금 이제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영락 1년. 자, 다음 해가 지났어. 그럼 영락 2년. 또 다음 해가 지났어.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이 집권하고 있는 그 시기를 매해 이제 영락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연호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또 보면 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군을 또 격퇴해 줍니다.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유명한 또 이제 그 유물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호우명 그릇 이라는 유물이 또 이제 중요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볼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자,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낙동강 우리 바로 왼쪽에 있는 그 금관가야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왜군이 이제 낙동강을 타고 다시 이제 도망을 가면서 이제 이 김해 지역, 금관가야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친 겁니다. 고구려군이 끝까지 쫓아가서 왜군을 다 이제 몰아내요. 그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힘을 잃어버렸다, 쇠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을 봐볼게요. 자,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적인 정책이다라고 하면 바로 남진 정책입니다. 남쪽으로 진출하겠다, 나아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우리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바꿔요. 평양천도.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이렇게 이제 옮기니까 그 아래에 있던 백제나 그 다음에 신라는 위기를 느끼겠죠. 그래서 신라랑 백제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거에 대응해서 동맹을 맺게 되고요. 결국에는 장수왕이 이제 그 한강유역을 공격해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백제 당시 이제 계로왕은 돌아가시고요. 전사하고 백제는 이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이제 웅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장수왕 때 남조와도 교류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구려는 원래 이제 북조 유목민족들이랑 계속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자,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남조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죠. 원래 중국 사람들 남조와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강을 차지하는 게 왜 엄청 이제 중요하냐면 바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또 광개토 대왕릉비를 또 만들고요. 또 이 시기에 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영토를 확정하면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비석을 만들어요. 자,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다가 중원 고구려비 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구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자, 1세기 태조왕 때 이제 게르부, 고시의 왕이세습 이렇게 하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고국초항 때 보면은 부족적인 어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을 하고 또 진대법을 시행하고요. 자, 4세기에 넘어오면 이제 미천왕이 낙랑군을 점령하고요. 또 고국원왕은 이제 백제 근초고왕의 그 공격에 의해서 평양에서 전사를 했다. 자, 소수리망은 불교수용, 율령반포, 태학설립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광개토 대왕은 이제 영토를 이제 많이 확장하고요. 또 연호도 사용하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또 격퇴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고요. 자, 마지막 이제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남진 정책을 펼치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그다음에 한성을 이제 함락하게 되면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백제는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웅진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남조와도 교류했다. 뭐 광개토 대왕비 충주 중원고구려비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 고구려 지금 요 고구려의 전성기는 바로 몇 세기? 5세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 자, 이렇게 보고요.